히딩크 감독이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못 읽으신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열정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팀 차기 감독 선임 과정에서 터진 충격적인 소식과 면접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새 감독이 과연 어떤 인물들인지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현재 9월부터 11월까지 치러질 A매치를 이끌 임시 감독을 공개 채용 방식으로 뽑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탈락하고 또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면접 테이블에 앉게 됐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세 감독 각각의 강점과 아쉬움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현재 상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최근 월드컵 성적 부진의 여파로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을 떠났고 정몽규 회장도 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대한축구협회 전체가 대규모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2027년 1월에는 AFC 아시안컵 본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새 감독을 세우고 전술과 선수 구성을 다듬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협회는 9월부터 11월 A매치는 일단 임시감독 체제로 소화한 뒤 이후에 정식 감독을 선임해 아시안컵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과연 이 방식이 최선인지는 저도 의문이 남습니다만 아무튼 협회는 임시감독을 찾기 위해 공개 채용 공고를 냈고 프로 레벨 감독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인물이 바로 거스 히딩크 감독이었는데요. 히딩크 감독은 우리나라 대표팀에 수차례 관심을 내비쳐왔고 전북 현대에서 K리그 우승을 경험하며 한국 축구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딩크 감독이 서류 전형에서 탈락해버렸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렇다면 서류를 통과해 면접까지 오른 인물들은 누구일까요? 총 5명이 면접 대상자로 올라왔고 그중 3명의 이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바로 도메니코 토렌트, 헤수스 카사스, 로베르트 모레노. 공교롭게도 셋 모두 스페인 출신이고 FC 바르셀로나에서 코칭 커리어를 쌓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감독 자세히 들여다보면 강점도 아쉬움도 각각 뚜렷합니다. 한 명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메니코 토렌트. 토렌트 감독의 가장 큰 무기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 곁에서 10년 넘게 수석 코치로 일했다는 경력입니다. 바르셀로나를 시작으로 바이에른 뮌헨, 맨체스터 시티까지 과르디올라 축구의 핵심인 조직적인 빌드업과 선수들의 유기적인 위치 변화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익힌 지도자입니다. 제가 보기엔 전술 교과서를 옆에서 직접 집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새로운 전술적 색깔을 원하는 한국 대표팀 입장에선 분명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토렌트 감독이 실제로 홀로 팀을 이끌었을 때의 성적은 그 화려한 이력과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뉴욕시티, 플라멩고, 갈라타사라이, 몬테레이 등을 지휘했지만 어디서도 확실한 성공을 거뒀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갈라타사라이에서는 구단 역사상 최악에 가까운 성적으로 경질당했고 몬테레이에서도 멕시코 리그 강팀을 맡았음에도 리그 13위라는 처참한 결과를 남겼습니다. 과르디올라의 축구 철학을 공유한다는 건 분명한 장점이지만 그 철학을 자기 색깔로 구현해낼 수 있는지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두 번째, 헤수스 카사스. 카사스 감독은 이번 면접 후보 중 국가대표팀 운영 경험이 가장 풍부한 인물입니다. FC 바르셀로나에서 경기 분석관과 스카우터로 밑바닥부터 커리어를 쌓았고 2018년부터는 스페인 대표팀에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을 보좌했습니다. 이후 이라크 대표팀 감독을 맡아 아라비안 걸프컵과 킹스컵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아시안컵에서 이라크가 수비 블록을 단단히 쌓고 아시아 최강 일본을 상대로 깜짝 승리를 거뒀던 그 장면을요. 이번 임시 감독은 단 6경기만 지휘하는 자리입니다. 클럽 감독과 달리 대표팀 감독은 짧은 소집 기간 안에 선수를 파악하고 전술을 심어 바로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측면에서 카사스 감독의 대표팀 경험은 분명한 강점입니다. 한국과의 인연도 있습니다. 2014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후임을 찾는 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 면접까지 진행한 전례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라크 대표팀은 일본을 꺾고도 아시안컵 16강에서 요르단에 패해 조기 탈락했고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에서는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같은 약체들을 상대로도 승리를 챙기지 못해 결국 경질당했습니다. 현재는 싱가포르 프리미어리그 팀 라이언 시티 세일러즈를 이끌며 리그 우승을 달성했지만 싱가포르 리그 수준에서의 성과를 국제 무대로 그대로 연결짓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선임을 위해선 소속팀과의 계약 문제, 위약금 해결도 선결 과제입니다. 세 번째, 로베르트 모레노. 모레노 감독은 이번이 한국 대표팀의 두 번째 도전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이후 파울루 벤투 감독의 후임을 찾는 과정에서 이미 지원했고 당시
한국 대표팀에 대한 분석과 전술 구상을 담은 방대한 프레젠테이션까지 준비했습니다. 그 열의만큼은 인정받을 만합니다. 모레노 감독의 코칭 뿌리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입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AS 로마, 셀타비고, FC 바르셀로나, 스페인 대표팀으로 자리를 옮길 때마다 항상 곁에 있었던 수석 코치였고 2019년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딸의 병환으로 스페인 대표팀 감독직을 내려놓게 되자 그 자리를 이어받아 감독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스페인 대표팀에서는 10경기 8승 2무라는 인상적인 성과를 냈고 유로 2020 본선 진출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복귀하면서 감독직을 내려놓은 이후의 모레노 감독 커리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된 실패의 연속입니다. 2020년 AS 모나코 감독으로 부임했지만 4개월 만에 떠났고 2021년 라리가 그라나다에선 6승 5무 13패로 팀을 강등권까지 밀어넣고 경질당했습니다. 가장 최근엔 러시아 프리미어리그 PFC 소치를 맡았지만 0승 1무 6패라는 최악의 성적을 남기고 역시 경질됐습니다. 제 눈에는 루이스 엔리케라는 훌륭한 엔진을 곁에서 관리했던 사람이 정작 혼자 엔진을 돌리려 하니 불꽃이 튀지 않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결국 세 감독 모두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스페인 출신, FC 바르셀로나, 코칭 스태프 출신, 그리고 독립감독으로서는 아직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 선진 축구 철학을 한국 축구에 이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과 실제 성과 사이의 간극이 이 세 감독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마치 세계 최고의 주방에서 일했던 셰프들을 데려왔는데 정작 그들이 혼자 차린 식당은 한 곳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경험은 풍부하지만 그 경험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 결과로 보여주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도 희망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임시감독이라는 제한된 역할 안에서 단 6경기로 2027 아시안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줄 인물, 과연 이 3명 중 누가 가장 적합한 선택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꼭 남겨주세요.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즉시 축구 열정에서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새 감독 선임 이후 대표팀 전술 변화 방향에 대해 깊이 분석해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축구 열정을 계속 달리게 하는 힘입니다. 축구 열정이었습니다.